종종은 갑자기 머릿속이 그냥 하얗게 변한다든지 갑자기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말문이 딱 막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협상학에서는 Go to the balcony라는 개념이 있어요. 발코니로 나가라. 안녕하세요.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상을 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턱 하고 막힐 때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를 이제 잘 해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종종은 갑자기 머릿속이 그냥 하얗게 변한다든지 갑자기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아니면 내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때 말문이 딱 막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문제도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 의뢰인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이제 스타트업 초기 창업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이제 IR을 하는 장면에서 본인이 이제 IR을 이제 피칭을 쭉 하면서 본인 기업에 대한 소개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Q&A 세션이 왔죠. Q&A 세션이 좀 긴장되기 마련이지만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예상 가능한 Q&A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간단 말이죠.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매출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팀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개발과 관련된 속도라든지 보통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질문할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이 충분히 예상되고 그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고 가는데 그날 굉장히 날카로운 샤프한 투자 심사위원을 만나서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을 딱 했던 것이죠.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순간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도 거기서 대답을 못할 것 같다. 나는 완전 말렸다. 어떡하지? 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목소리도 작아지고 그러면서 본인 회사 소개에 대해서 잘 하고 나서 끝을 완전히 망쳐버린 건 거죠. 그래서 멘탈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변호사님 이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중요한 협상을 합니다. 투자 협상일 수도 있고 또 주주간 협상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협상일 수도 있고 친구와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탁 말문이 막힐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인드 세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협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는 내가 모를 수도 있다. 내가 직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여유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100%다 쳐내고 100%다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100%다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 5%에서 10%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한 5%에서 10% 정도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여유만 있어도 그냥 사실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신선생님 질문 주신 부분은 사실 저도 IR 투자와 관련된 그 발표들을 많이 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고 다른 심사위원님들이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라서 저도 순간적으로 지금 좀 그 답변을 드리긴 좀 힘듭니다. 저한테 한 2, 3일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될 문제예요. 그죠? 근데 그 여유가 없이 내가 이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 내가 최종적으로 다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갖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이 블랙아웃이 오면서 완전히 이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또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도 질의응답을 하다가 내가 모를 수도 있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여유 그리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좀 텀을 두고 제가 이메일로 한 2, 3일 내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법 괜찮죠, 그죠? 신속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부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조사하고 저희 담당자 팀원에게도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더 신뢰가 갈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협상학에서는 Go to the balcony라는 개념이 있어요.
발코니로 나가라. 밖으로 일단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주위를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정리가 되면 다시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인 건 거죠. 김사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저희 담당자랑 한번 통화를 좀 해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진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운 순간, 또 숨이 턱 막히는 순간도 go to the balcony, 발코니로 나가라. 발코니로 나가라는 협상학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오페라 하우스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무대가 있고요. 무대 한 층을 올라가면 2층에 발코니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오페라 하우스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러면 잠깐만 무대에서 벗어나서 2층으로 올라가서 버드뷰의 관점에서 시각을 달리해서 그 무대를 한 번 더 지켜보고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좀 여유를 가지고 내려와서 무대에서 내가 해나갔던 것들을 계속한다 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o to the balcony라는 개념은 협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반드시 즉답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이 발코니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발코니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본부장님, 한 15분 정도만 저희가 잠시 브레이크를 좀 가질 수 있겠습니까? 15분 뒤에 다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그 상대방도 왜 갑자기 나가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문이 막힐 때, 또는 내가 체력이 떨어질 때, 집중력이 떨어질 때, 아니면 의사결정권자에게 빠르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go to the balcony와 관련된 전략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죠? 내가 이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반드시 끝을 볼 거야. 오늘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100% 퍼즐을 다 맞출 거야.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스타트업으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발표를 듣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질문들은 좀 말하기 까다롭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즉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괜히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막 덜덜 떨면서, 아니면 갑자기 말을 못하고 막 눈빛을 못 마주치고 이러면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의 문제다. 그리고 협상 기술적으로는 go to the balcony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실보다는 득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협상 전문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